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일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11월 마지막 경마일 그랑프리가 시행됩니다. 그랑프리는 오늘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금요경마, 토요경마가 성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도 1호 경마에서 다적중 그리고 임팩트 있는 적중을 해드린 만큼 이번주도 1호 경마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2라운드, 4라운드, 8라운드, 11라운드입니다. 그랑프리를 1호 메인으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1호 최고의 선택 8라운드 그랑프리를 1호 메인으로 한번 붙어볼 예정이고요. 자,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승부로 힘을 한번 실어볼 예정입니다. 2라운드도 뭐 괜찮은데 현장에서 내용이 좀 확보가 된다면 현장 추천 경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첫 경주 바로 시작합니다. 6등급 13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포에버히트 실전 경험하고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주행이 약간 흔들리던 마필인데 이제는 정주행을 합니다. 추진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만큼 마체에 힘이 좀 붙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포에버히트를 중심으로 꼬리 찾기인데 뭐 그래프 좋은 마필들의 접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빅도아르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클러치 매직이 일단은 눈길을 끄네요. 첫 경주는 인기 마필들 싸움, 여기에 포에버히트가 안정적인 충마 역할을 해줄 경주다 라는 판단입니다.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1호 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선택 힘을 한번 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마이티 샤인, 문세영 기수의 마이티 샤인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 과연 이 정도 그래프의 인기도가 이 마필에게 적합한가 라는 점은 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정 위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훈련 시에도 병합훈련 할 때도 상대를 압도하고 치고 나가는 근성도 좋아졌고 폭발력도 향상된 모습이고 내측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복병권 훈련 우승 한두를 강하게 한번 노려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선택 2라운드 삼정 위너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7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망금 크라운, 파워풀 슬루, 여기에 맥스맨, 이 3두가 일단 뭐 이번 경주 키를 쥐고 있다. 5번, 9번, 3번. 여기에서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배당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 삼복 활용하실 분들은 6번 스트리트 루비, 7번 미스터 카라, 11번 누리였던 이 3두 6번과 7번 그리고 11번은 한번 배당 마필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1라운드입니다. 1등급 1800이에요. 8두 아주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뭐 헌트 드래곤, 갤럭시 로드, 닥터 캡틴 이 3두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인데요. 갤럭시 로드가 최근 그름이 좋아요. 그름빨이 노장만데 그름이 살아있습니다. 최근 경주를 통해서 경주력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갤럭시 로드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많은 압도적인 부담 중량을 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갤럭시 로드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봐야 될 레이스고요. 배당이 나와준다면 스타마타 그리고 프로칸설이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2번과 8번 3복 활용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두시고요. 자, 4번, 3번, 5번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의 기량이 나머지보다는 앞서 있기 때문에 저배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서울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2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강축에 붙여먹기입니다. 나올 패스. 압도적인 축이라고 보기에는 뒤가 약간 부실한 일면이 있어요. 하지만 1200 1번 게이트 이 정도 편성이면 나올 패스가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나올 패스 여기에 붙여먹을 A급 관리마. 사실 이 마필은 직전에도 제가 현장에서 3복 꼭 노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노리고 들어갑니다. 상태가 확연하게 올라왔고 뚜렷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노릴 타이밍입니다. 자, 부산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00 브라보 오아시스 0 여기에 밤토리 밤밤 이 3두가 이번 경주 입상권 전력으로 상당히 유력한 레이스입니다.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이 3두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8번 밤토리 밤밤에게 일단은 이번 경주 충분히 유리한 여건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순발력을 살릴 수 있는 편성이고 뒤도 그렇게 약한 마필이 아니에요. 유리한 전개 힘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 밤토리 밤밤이 이번 경주 인기 3강 가운데 그래프는 가장 뒤집니다만 실속은 제일 많이 차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8번 밤토리 밤밤을 체크를 해두시고요. 서울 5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압도적인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세네파이트는 인정. 자, 나머지 마필 중 이제 꼬리 찾기 경주입니다. 후차권에서 가장 많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 이제 소프트 파워, 큐피드 미러인데 요 두 마필을 참 빼기도 깝깝하고 그렇다고 안고 가자니 별 볼 일 없는 마필인데 배당 매력도 없고 깝깝합니다. 자, 이런 경주 대안을 좀 찾아봐야죠. 대안을 찾는다면 일단 가장 외곽에 있는 레이저런이 눈길을 끌고요. 그리고 브리도 킹스타, 템베거 요런 마필들 정도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 조성환 기수의 말머리는 정말 좀 불안합니다. 지금 우인철 기수하고 권중석 기수가 이번 주에 두 기수 모두 기승정지예요. 기승정지로 인해서 지금 조성환 기수에게 이번 주 기회가 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후반부에 압도적인 인기마를 빼드렸는데 5번마 인기 1위였죠. 조성환 기수의 말머리가 불안해요. 제대로 몰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인철 기수와 함께 이제 정규 기수 과정을 밟은 나름 기수 선배들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기수인데 초반에 이제 좀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기승기회가 좀 부족했어요. 아마 거기서 같은 동기들에게 밀리고 있는 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압박감으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심리적인 요인이 일단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 뭐 조성환 기수의 어떤 기성술이 크게 뒤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인데, 어쨌든 이걸 극복해야죠. 이 과정을 지금 극복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몰이하는 게. 어쨌든 이번 경주의 템베거는 충분히 사고를 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훈련 시의 컨디션도 베스트입니다. 출전한 마필 가운데 컨디션이 가장 좋은 마필 딱 3마리만 꼽으라 그러면은 세네파이터, 소프트파워, 템베거, 이 3두가 일단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템베거가 그 정도로 일단 컨디션만 놓고 봤을 때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마필이에요. 템베거, 조성환 기수 좀 자신있게, 말머리를 좀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곽이라 또 밀고 끌고 들어오지 못하고 또 외곽 훔이 이렇게 전전할까봐 좀 우려가 됩니다. 뭐 1400이면 딱 밀고 나오면 딱 좋은데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저도 내일 공략 여부를 좀 고민하고 있는 마필 가운데 한두인데, 일단은 빼고 갈 가능성이 한 80%, 안고 갈 가능성이 한 20%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레이저런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제이드 팰리스 인정합니다. 제이드 팰리스를 인정하고 꼬리 찾기 경주가 되겠는데요. 뭐 그래프 좋은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패스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즐거운 상상과 서울 불청객, 서클A, 글로벌 파리아, 파로아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자, 이 서울 불청객이 58이거든요. 근데 출전한 마필의 어떤 면면을 살펴봤을 때 58을 달아도 여기서 충분히 왕노릇 가능한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상태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컨디션만 좋으면 뭐 이 정도 편성에서 서울 불청객은 그냥 와야 되는 마필의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거든요. 58이 좀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만 사이즈는 그만큼 나머지 마필들보다 앞서 있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문제는 즐거운 상상의 어떤 최근 오름세, 직전 경주까지의 어떤 기량은 뭐 서울 불청객의 거의 뭐 한 90%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 10%, 남은 10%를 늘어난 플러스 2kg의 부담 중량, 그리고 성장세, 이거를 이 10%의 갭, 늘어난 부담 중량,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즐거운 상상도.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 워낙 기세가 좋고 훈련시 흐름도 지금 짱짱하고 여전히 상태는 베스트입니다. 얼마나 흐름이 늘었을지 그 점이 관건이에요. 부담 중량은 뭐 예전에도 이미 극복했던 중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서울 불청객의 사이즈가 일단은 즐거운 상상보다는 앞서 있기 때문에 뭐 결론은 초반 전개죠. 초반 전개를 얼마나 서울 불청객이 깔끔하게 끌고 갈 것인가 라는 판단입니다. 뭐 즐거운 상상이 여기서 선행이라도 뜩 받아버리면 그냥 뭐 한 바퀴 돌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 불청객을 좀 더 강하게 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불청객 체크해 두시고요. 자, 부산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하는 이번 경주 부산 승부처입니다. 힘을 한번 실어 볼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뭐 탄탄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셰클선, 올라운드 원, 불의 신전, 이런 마필들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국대 히어로 복병권인데, 이 마필도 이제 남정혁 기수가 얼마나 잘 몰아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밀고 나가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밀고 나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 맞히고 뒤에서 추입을 꾹 참았다가 한다? 이거는 국대 히어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개입니다. 국대 히어로의 능력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앞선에서 경합을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남정혁 기수가 그 전개를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자, 배당이 나와준다면 언리미티드 런, 커널 플라잉, 요 두 마필의 기습도 이번 경주 관심거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자, KRA 스프린터 배 서울이죠. 서울 대표들만 출격하는 경주입니다. 나이스포스가 압도적인 그래프를 받고 있는데 안쪽에 워낙 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선행을 할 수 있을까? 선행을 나설 수 있을까 의문인데 코너 타임을 분석해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무시무시한 순발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마이야 기수라면 초반 출발과 동시에 최소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는 딱 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서서히 넘어설 겁니다. 워낙 중속이 뛰어나고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코너링 하기 전에 아마 덮치고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선행을 뺏는다. 이게 1번 시나리오고 2번은 그냥 툭 튀어나와서 선행 받아버리는 거.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가 최소한 90% 이상의 확률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선행을 못 받을 확률 한 10%, 출발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안쪽에 있는 마필 한두가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그냥 쭉 밀고 나오면서 선두권에서 채찍을 대고 아주 그냥 나이스포스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선행 받을 것 같아요. 자, 선행 받으면 그냥 꽂히는 말입니다. 나이스포스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실브레인이 부담 중량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강남 불청객이 출발지 이점이라면 역시 능력 있는, 경쟁력 있는 마필이고 두 마필은 어떤 식으로든 공략권에 안고 갈 필요가 있는 마필들이죠. 나머지 마필 가운데 이제 복병을 좀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복병권이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3번 라운드탑 플레이 배당 매력 없을 거예요. 팔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2번 나이스포스를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1번과 5번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병권 남은 시간 동안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부산 5라운드입니다. 이번 경주는 부산 스프린트배예요. 부산 마필들만 출전한 KRA 스프린트배. 일단 브리도 프린스가 공백 이후에도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원체 부담 중량 극복 능력이 좋고 폭발력이 뛰어나고 스타트 잘 받아버리면 게임 끝. 근데 이 마필은 또 스타트가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고 항상 어려운 전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주로 폭발력이 대단하거든요. 출전 두수가 9대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가지 여건상 브리도 프린스는 여기서 유력한 강력한 축막감으로 손색이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위너 클리어와 한발 싸움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이 두 마필의 앞선에서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죠. 흥미에서 이 두 마필과 싸우는 그림, 브리도 프린스 위너 클리어와 함께 추입을 한번 해보겠다.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림이 안 나와요.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 태왕 신기, 킹 애니데이, 레이스맨, 이 정도로 봅니다.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에요. 태왕 신기나 레이스맨은 상당히 빠르고요. 킹 애니데이도
뭐 좀 선취입 성향으로 볼 수 있는데 빠릅니다. 의외로 빨라요. 그래서 선입권에서 충분히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삼두의 어떤 포지션, 전개 이런 것들이 관건이다. 일단은 1번과 5번이 상당히 유력한 그림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 8라운드입니다. 대망의 8라운드 그랑프리 대상경주입니다. 자, 2300이죠. 뉴돌콩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뉴돌콩이라는 마필 힘에서는 뭐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드에서 최정상급 마필들에 비해서 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최선 순위권 차지하면은 대성공. 순위권이라는 건 뭐 한 4위 내지 5위 이 정도 차지하면 대성공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가능성 30% 이하로 봅니다. 영광의 퍼스트는 앞으로 띄워줄 마필이에요. 뭐 나름 강단 있고 경쟁력 있는 마필입니다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블랙벨트도 장거리에 능한 마필이긴 한데 문제는 이번 경주 선두권 강마가 있다는 얘기죠.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좀 강하게 풀어갈 특히 일본 대표 유메노고노 외곽을 감아서 중반 무빙을 뜨는 전개를 잘하기 때문에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는 마필들은 누가 되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블랙벨트도 이번에는 여건도 안 좋고 사이즈도 딸리고. 자, 원평 스톰이 일단은 출전한 마필 가운데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거의 한 7-80%의 확률로 선행을 났을 것 같아요. 마이야 기수가 이제 직전 첫 호흡을 맞춰서 우승을 했습니다. 주행심사고 그전에는 다 임다빈 기수하고 호흡을 맞췄었죠. 근데 원평 스톰에 초반 승률 100%가 꺾인 게 2000m 올 봄에 있었던 헤롤드 경제배, 아마 그 헤롤드 경제배로 기억해요. 올 봄에 그레이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패배를 합니다. 2000에서. 근데 마이야 기수랑은 좀 다를까요? 훈련 시에 그러면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고, 물론 좀 더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힘이 붙었겠죠. 플러스 알파. 하지만 지금 마이야 기수가 선행마를 너무 잘 타고 힘한 배를 너무 잘한다 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최선은 한 2000 정도까지가 아니겠느냐. 2000도 사실상 좀 버겁다고 봅니다만 이 멤버들 상대로 2300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강풍마 입상 후보가 한도 나왔습니다. 강풍마 최근 뭐 연속 입상을 이어가면서 그칠 것 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뭐 2300을 뛰어보지는 않았어요. 2300 첫 도전입니다. 2300 첫 도전입니다만 이 마필은 뭐 힘쓰는 구간이 그렇게 짧은 마필도 아니고, 또 직전 경주도 2000m에 다 와서 4분의 3마 신차로 접근했는데 아마 경주거리가 좀 더 길었더라면 역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판단될 정도로 끝걸음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풍마. 이 강풍마는 공략권 복승시까지 반드시 안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3위권 이내 진입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복승식, 뭐 충막감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나올 스나이퍼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자, 석세스 백파. 석세스 백파가 진겸 기수와 이제 호흡을 맞추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호흡을 맞춘 지. 이 레이스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KRA컵 대상경주 글로벌 히트를 이겼어요. 글로벌 히트가 저때 상태가 나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뭐 글로벌 히트가 그 경주 뛰고 나서 좀 다리 쪽에 안 좋은 그런 질병을 앓았어요. 개인대염, 또 활막염, 이런 다리 쪽에 약간 부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경주까지만 해도 글로벌 히트의 상태나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날 석세스 백화가 넘어서면서 글로벌 히트에게 약간 뭐 무리가 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진단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 다리 부상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석세스 백화 진경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던 경주에서 아주 멋진 경주를 뽑아냈고, 이날은 뭐 역부족이었죠. 코리아컵 역부족. 그리고 이날은 3위를 차지했는데, 이 압도적인 우승을 했을 때와 당시 레이스를 조금 뒤에서 풀어갔어요. 석세스 백화는 이날처럼 좀 선두권을 빠르게 좀 프레스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전개가 필요하지 않나. 일본마 유메노노와 같은 그러한 전개. 물론 뭐 금화필 따라가다가는 조금 오버페이스 할 경향이 있으니까 금화필을 보면서 힘 안 배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좀 이번에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한 앞선에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뭐 스피드형은 뭐 꾸준한 상태와 그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강풍마와 석세스 백화를 제압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이 마필은 조금 더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혼의 반석, 그야말로 지난해 그랑프리 투혼이었죠. 준우승을 지켜냈고, 당시에 제가 워낙 칼 갈고 나온 모습이 좋아서 글로벌 히트의 투혼의 반석 제대로 제가 추천을 해드린 바 있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뒤로 돌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클린원입니다. 직전 경주가 이제 2000m 첫 우승인데, 이 마필은 앞으로 보여줄 그림이 많죠. 3세예요. 3세 감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필에게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버나디니의 자마. 이 버나디니의 자마들은 뭐 일단 클래식 혈통을 봐야 됩니다. 기본 2000, 그리고 뭐 2400도 느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중장거리, 전형적인 장거리, 중장거리도 아니에요.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 버나디니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 모계와의 어떤 배합도 상당히 뭐 거리적성을 길게 가져가기에 손색이 없고, 이 클리넌 원이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 최대의 복병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로벌 히트입니다. 글로벌 히트. 이번 경주 핵심 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글로벌 히트의 회복, 일본마 유메노호노의 경주력, 과연 2300에서의 경주력, 최고의 어떤 경주 키다 라고 보는데, 글로벌 히트가 지금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솔직히 말해서 베스트에 약간 못 미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피드형하고 이제 병합훈련을 소화합니다. 같은 한진말이기 때문에. 근데 스피드형이 훈련 때보다 실전에서 더 뛰는 말이에요. 훈련에서는 매번 항상 좀 덜 뛰는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히트가 쉽게 넘어서지를 못해요. 외곽에서 예전 같으면 그냥 쉽게 넘어섭니다. 물론 스포츠의 탄력감이나 활기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나쁜 구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태나 혼자서 뛰어갈 때 어떤 경쾌함,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히트가 일단은 뭐 상태에 베스트에 많이 근접했구나 라고는 판단되는데, 베스트는 아니다. 이 베스트를 목전에 두고 어느 정도의 아주 좋았을 때와 비교하면 갭이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김혜성 기수의 은퇴로 인해서 또 서성훈 기수와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점, 적임 기수가 아니라는 점, 요 점도 일단은
부담스러워요. 물론 뭐 인류 기수기 때문에, 또 글로벌 히트가 까다로운 유형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서성 기수가 잘 몰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결정적인 어떤 순간 어떤 기수와의 호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럴 때 아무래도 이 마필을 꾸준하게 타오던 김혜선 기수가 아니라는 점은 약점으로 지목될 수 있겠습니다. 사탕소녀도 상당히 좋은 스피드와 폭발력을 갖추고 있는데 2300을 소화하기에는 파워에서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요. 자, 유메노호노 YTN배에 이제 출격하고 당시 이제 선두에서 경합을 좀 무리하게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연승을 아주 뭐 느끈하게 쉽게 손쉽게 하고 다시 그랑프리 출전을 위해서 국내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오면서 아무래도 훈련을 좀 많이 해놓고 온 느낌이에요. YTN 배보다 지금 훈련 내용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유메노호노는 아마도 칼을 갈고 왔을 텐데 장거리에 상당히 능한 선두르기 좋은 마필이거든요. 선행 내지는 선입. 그리고 YTN 배처럼 너무 그때는 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에 대한 자신감이 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요시하라 기수. 근데 이제 그때처럼 안 타죠. 선행 가는 마필이 있으면은 그때처럼 비비지 않고 아마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략, 그리고 3, 4코너에서 감아 나오는 이런 전략을 쓸 거예요. YTN 배보다는 유메노노가 이번에는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뭐 당시에 글로벌 히트에게 5마신 뒤졌다라면은 그 과정이 없었다고 했을 때 뭐 한 2마신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경주거리가 2300으로 늘었다. 이런 점을 두루두루 감안한다면 저는 요 마필 응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마필들을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 억지로 까는 억가의 심정,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죠. 어쨌든 유메노호노 입상권이라는 데는 충분히 뭐 저도 납득합니다만 2300이라면 한번 부르뜨려 볼 만한 마필이 아닌가. 아마 깜빡이로 팔릴 수 있어요. 글로벌 히트하고. 근데 글로벌 히트도 베스트가 아니고 유메노노는 응원하기가 싫고,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제가 훈련을 통해서 또 전개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이 마필들을 지켜봐왔던 그런 면면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1호 메인으로 1호 최고 선택으로 붙어봅니다. 자, 그랑프리 1호 최고의 선택으로 힘을 한번 실어 드리겠습니다. 부산 6라운드입니다. 3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부산 두 번째 선택입니다. 힘을 한번 실어야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브루크 킹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주예요. 해당 거리에 상당 강점을 지니고 있는 브루크 킹맨입니다. 좀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뭐 출전 주기도 고르지 못했고 여러 가지 뭐 이 마필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긴 합니다만, 마필의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 충분히 통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루크 킹맨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산 6라운드. 자, 서울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4등급 1600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뭐 1600은 일단 안쪽에 있는 발빠른 마필들이 뭐 유리한 것은 누구나도 아는데, 인기 마필들이 다 외곽으로 쏠려 있습니다. 지금 8번, 9번, 10번.
우승 진리가 과연 선행을 편하게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일단 이번 경주 전개의 핵심 키가 달려있다 라는 판단이고요. 파인핑크는 충분히 작전 구사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8번 게이트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우승 질주죠. 하늘 감동도 작전 구사를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이번 경주는 출전한 마필들 지금 백판 여왕삭스나 터치참까지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경주예요. 이 마필들 다 가능성 있고, 그만큼 인기 마필들이 믿음을 확실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그리고 현장 추천 가능성을 한번 남겨 놓겠습니다. 현장 추천 가능성 남겨둡니다. 자, 10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7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미트스톰 인정. 자, 후차권은 난타전이죠. 난타전인데 새벽 훈련을 통해서 너 좋아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던 자체 발광이 일단 이번 경주 유력한 후착 후보로 보입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마필을 중심으로 스마트 삭스, 퍼지 스텝, 배당이 나오면 럭키 붐, 글로벌 컴퓨팅까지 이런 마필들 한번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라운드입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로 가져갑니다. 이번 경주는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그래프는 압도적으로 앞서지는 못합니다. 근데 훈련 시의 모습 워낙 좋아요. 훈련 별 달았습니다. 조판에 별 달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주 최우수 훈련 우수 말한 얘기죠. 브라바조 엠파이어.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문세영 기수와의 호흡 여기 1800 이 정도라면은 능력 발휘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고가의 월드 플레임 마이야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상태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전에서 성과를 제대로 끌어내지를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좀 아쉬워요. 마이야 기수가 좀 불꽃을 살려줄 수 있을지, 이 마필에게 많은 투자를 했던 마주에게 좀 어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마필들 울트라 드래곤 좋았고요. 슈퍼 썬더 상태 최상입니다. 부담 중량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고 드래곤 게이트 입로까지 가능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경주 브라바조 엠파이어를 중심으로 압축 정리하는 게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브라바조 엠파이어를 중심으로 노림수 갖고 있는 마필에 힘을 실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요 서울 11개 부산 6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랑프리가 시행되는 11월의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반드시 이기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12월달 2025년 12월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더 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저녁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